이제 확률이 끝났습니다. 누구 네. 마음대로? 여기서부터 이게 통계 파트네요.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게 저스티스. 정량 따라와 때리지. 변수니까 확률 변수라는 좀 개념을 너네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근데 확률 변수가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크게 이제 분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요. 일어날 확률, 일어나지 않을 확률. 아니요. 맞는 거 아닌가? 이상 자, 이산 확률 변수랑요. 아까 이상 나오지 않았나? 맞아요.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이상이 독립이고 연속이 그거 아니야? 개 똥구멍 같은 소리예요. 그건 이산이 서로 관련 없는 거 아닌가? 연속 확률 변수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복권 두 개를 동시에 맞춰.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수분포표 같은 거 같은 거 있죠. 도수분포. 도수 분포표. 도수분포표. 정확하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몸무게가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이거 아닌가? 오른쪽으로 숫자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적혀있는 거. 계급이라는 게 뭐였냐면요. 몸무게가 뭐 65kg 이상, 우리가 이명화 노예 생겼는데 70kg 미만입니다. 이명화 노예 노예가 생겼다고? 그래서 계급의 크기를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이야. 기억이 안 나지. 기억나요? 중학교 1학년 때 온라인 클래스 그 정상호 선생님께 배웠거든요 제가. 정상호 선생님. 여기 있는 사람. 이게 중학교 1학년 내용이에요. 지금 도수분포 배운게요. 한번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요.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65랑 70 사이에 있는 값들이 떨어져 있어요? 아니면 연속으로 되어 있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몸무게 같은 게요.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이해를 못하겠네. 자, 봐봐. 숫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동전을 두 개를 던졌어. 동전이 앞면이 나올 경우의 수가요. 앞면이 한 번 나올 수 있고 두 번 나올 수 있지. 예. 동전이 앞면이 1.1번, 1.111번, 1.111번 이렇게 나옵니까? 아 그러니까 순서가 있고 없고요? 아니요. 뭐야? 그거? 딱딱딱딱 뭔가 떨어져 있는 형태의 변수를 취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산값이라고 부르고요. 이산값. 그 다음에 몸무게 같은 거, 아니면 시간 같은 거 있지. 2시부터 3시까지. 그게 막 딱딱딱딱딱 떨어져 있으니까 시간은 연속적이지. 몸무게도 연속적이지. 그런 식으로 뭔가 연속적으로 뭔가 값들이 쫙 이어지는 거를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동전 같은 거 던졌을 때, 아니면 주사위 같은 거 던졌을 때, 뭐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런 거. 그래서요, 이 확률 변수라는 개념이요, 어떤 개념이냐면 잘 봐봐. 자, 동전 두 개를 던졌어요. 표본 공간을 제가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샘플 스페이스. 샘플 스페이스가 나올 수 있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원수로 표현되죠? 네 가지 네 가지로 표현되지. HH HH, HT, TH, TT 티리스. 이렇게요. 사실상 썸 이 티리. 녀석들은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거니까 같은 걸로 취급해도 되겠지. 아니죠. 순서를 고를 수 있잖아. 어차피 확률은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네. 그쵸? 그럼 봐봐요. 봐봐. HH TT, 티. TH, HT, HH. 자, 그럼 동전을 던졌을 때 봐봐. 샘플 스페이스에 있어. 샘플 스페이스에 각각 내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나열했을 때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면은 약간 보기가 좀 그렇거든? 그래서요, 이거를 이런 변수로 뭔가 할당을 하는 거야. 어떤 변수로 할당하냐면은 이 x를 스몰 x라고 뒀을 때요. 이 확률 변수 x를 앞면이 나오는 횟수로 정의를 하는 거야. 앞면이 나온다. 영이네. 그럼 이 tt는요. 영. 0으로 이렇게 할당이 되고요. 예. 얘는요. 다 1로 할당이 되고요. 이 녀석은요. 다 2로 할당이 되는 거야.
봐봐.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확률이 얼마야? 4분의 1이지. 앞면이 한 번만 나오는 경우는 4분의 2가 확률이지. 앞면이 두 번 나오는 경우는 4분의 1이지. 그래서요, 이 확률들을 우리가 쓸 때 확률을 우리가 P라고 쓰잖아. 확률 변수를 써서요, Px가 X일 때 각각의 확률들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여기 있는 요 X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개념이야. 확률 변수라는 게 별개 개념이 아니고요. 앞면이 나왔을 때 그거를 우리가 말로 다 표현을 했었잖아. 그렇게. 그거를 이제 이렇게 뭔가 수식화해서 확률 변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갖고 요거를 요렇게 함수처럼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상 확률 변수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로 만들면요, 이렇게 써요. 확률 변수 x를 이렇게 정의를 할 때요, 그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0, 1, 2가 되지. 그럼 그 확률 변수에 할당되는 확률들을 우리가 함수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샘플 스페이스에 있던 아이들을요, 변수화시킨 게 확률 변수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x가 0이 될 확률은 얼마? 4분의 1. x가 한 번,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은 얼마?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이게 확률 변수라는 개념이고요. 이게 이상 확률 분포라는 개념이야.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이거 다 합하면 얼마 나와? 확률 분포에 들어가 있는 모든 확률들을 다 합하면은 1이 나오지. 그치? 이 확률 변수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올 수 있어? n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될 수도 있고 100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요,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너네가 배우는 확률 변수 중에서 이산 확률 변수만 일단 우선적으로 배울 텐데,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를 띠는 애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독립식. 독립식. 둘이 곱해서 같은 거. 어떤 확률이 있는데 뭐 이런 거지. 동전을 예를 들어서, 동전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뭐 그런 거 얘기해 볼까? 주사위를 100번 던졌어. 주사위를 100번 던졌는데 짝수의 운이 나올 경우의 수. 2분의 1 곱하기 그럼 짝수가 100번 100번 던졌을 때 0번 나올 수도 있고, 1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고. 봐봐,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봐봐요. 확률 변수 x를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보죠. 한 10번 정도 던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10번? 10번 정도 던졌으면요, 짝수가 한 번도 안 나와. 짝수가 한 번 나와, 2번 나와, 3번 나와, 10번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 확률 변수에 할당되는 요 x가요, 얘는 0번 나오는 거지. 10번 중에 너무 빽빽하게 쓴다. 10번 중에 짝수가 0번 나와. 그러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때 몇 번의 확률이 나와요? 2분의 1? 2분의 1이 0, 2분의 1이 10. 얘는 홀수가 10번 나왔다라는 뜻이지. 그치? 한 번 나올 때는 11에 2분의 1의 1승, 2분의 1의 9승, 이렇게 되겠지. 이게 독립시행이잖아. 촥촥촥촥 9번 나올 때는 10시 9에 2분의 1의 9승에 2분의 1의 1승, 10시 10에 2분의 1의 10승. 그래서요, 우리가 확률 변수를 진짜 이렇게 변수로 표현을 했을 때 이 녀석의 x값에 따라서 확률들이 다 하나씩 매핑이 되지. 그 식을 우리가 이 변수, 확률 변수 x를 써갖고 10번 중에 x번 일어납니다. 그 x번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한다면 p가 x승 일어나고, 그거에 반대되는 경우가 1-p가 된다는 거 보여?
어차피 얘가 짝수면 어차피 얘네 확률은 더했을 때 1이잖아. 얘네끼리는. 그럼 얘가 10-x승이 됩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요 뭐라고 하냐면은 각각의 확률 변수마다 할당되는 확률들을 함수값처럼 만들어낸 함수식이다 라고 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이거는 통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학문이거든. 용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확률 질량 함수. 그 이 확률 질량 함수를 x가 0부터 10까지 이렇게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겠어? 이 녀석 전체 1이 나오겠지. 뭔지 보입니까? 뭔지 보여요? 그리고 이 항문 보지. 그럼 이거를 매번 이렇게 표로 확률 분포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라는 거를 일일이 다 쓰는 게 너무 번거로운 거지. 그래서요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독립시행으로 표현되는 확률 분포인 경우에는 표기법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 이렇게 대문자 B라고 씁니다. 대문자 B라고 쓰고요. 여기에 N, P라고 씁니다. 그럼 이게 이 N이 뭐냐면은 몇 번 시행을 할 거니. 총 몇 번 시행을 할 거니. 몇 번 던지는 거야? 10번 던지는 거지. 그럼 여기에 이렇게 10이라는 숫자가 딱 들어가고요. 이 P는요. 지금 뭐가 궁금한 거야? 짝수의 눈이 나오고 확률이 궁금한 거지. 그게 이렇게 2분의 1이 됩니다 라고 해서 요렇게 우리가 쓰면요. 이게 10번 던졌을 때 짝수가 몇 번 나옵니까? 라는 거에 대한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독립시행으로 표현되는 요 분포 사항을 우리가 요렇게 한 줄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요 B는요. 무슨 약자냐면은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씁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독립시행의 확률로 표현되는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를요.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항 분포.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해요. 디스트리뷰션이 분포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한번 봐봐요. 이게 10번이잖아. 이게 10,000번 정도 시행했다고 쳐봐요. 확률 변수에 해당되는 분포가 몇 개가 나와? 10,000개가 나와. 그치, 11,000개가 나오겠지. 10,000번 시행했으니까. 이거를 나열을 하기가 어떨 것 같아. 개빡세지. 그치, 개빡세지. 맞아요? 개빡세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은 나중에 배울 거야. 자, 지금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만 배우고 있는데 연속확률 분포에 대한 내용을 지금 안 다뤘지. 연속확률 분포 중에서요, 너네가 이 시험 과정에서 배우는 연속확률 분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혹시 이런 거 배운 적 있습니까? 정규 분포. 정규 분포표 정규 분포. 정규 분포가 뭐냐면은 이런 그거 아닌가? 정규로 나오는 그거 그- 거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코끼리 예상 캠프하고 그리고 가운데 가장 몰려있는 게 평균값에 몰려있는 이 중앙값 아니에요? 분포를요. 아니에요. 평균값이에요. 이거는요. 평균에 가장 많이 몰려있는 분포 상태야. 그러니까 이게 분포 상태가 여러 가지 분포가 있겠지. 저 넓이 구해서 그러니까 이게 중앙값이 될 수도 있어. 이런 걸 우리가 얘들아 평균, 분산, 중앙값, 최빈값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요?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요? 통계 대표값이라고 불러. 맞아. 뭔가의 집단의 그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값들을 표현하는 거. 그 대표적인 값들은요, 사용자가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집단을 대표하는 값을 평균값으로 비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장 많은 값이 뭡니까? 최빈값. 또는 어떤 사람은 가장 한가운데 있는 중앙값이 뭡니까? 대표값들은 그 사람이 설정하냐에 따라서 나릅니다. 근데 여기 이 정규 분포는요, 대표값이 뭐냐면요, 이거야. 평균값. 저게 평균이야? 네.
이 평균에 가장 많이 몰려있는 분포의 특성을 갖고 있는 집단을 우리가 요 정규 분포라는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통계야. 그러니까 통계를 냈을 때 그 통계 값들의 평균 값을 냈을 거 아니야. 그 평균 근처에 가장 많이 몰려있는 분포의 특성을 갖고 가는 거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부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있지. 각 과목별로 기말고사 시험이나 중간고사를 봤을 때 그렇게 맞추려고 학교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고. 근데 니네는 안 그렇지. 니네는 정규 분포를 안 따라요. 이렇게 돼 있잖아. 저희 반이요? 아니, 니네 학교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요? 평균 점수가 사실상 뭐 예를 들어서 50점인데 50점이 안 몰려있고 50점은 실질적으로 없고 뭐 이런 거지. 저희 학교 저예요? 보통 그렇죠. 10점, 90점 뭐 이렇게 있는 거지. 극단적으로. 좀 화장실 빨리 가요. 빨리 갔다면서요. 나이스. 이런 거는 정규 분포가 아니라는 거야. 이런 분포를 가지는 만약에 특성의 집단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거는 통계잖아, 얘들아. 통계는 누가 해야 돼? 로봇. 사람이 직접 다 설문지 돌려갖고 다 조사해야 돼. 그거를 데이터화해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 뭐냐면은 그게 스테이틱스야. 그게 통계라고요. 스테이틱스. 스태틱스라고 그냥. 스태틱스. 이게 통계학이야. 그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라고요. 사람이 노가다로 다 해야 돼. 근데 그거를 다 할 수 있지. 뭐만 있으면은 시간과 돈만 있으면. 근데 이거를 예측하잖아. 그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학문을 만들었는 게 통계야. 사실상 수학적인 건 아니지. 수학적인 흉내를 내고 싶어서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뭘 감안해야 돼? 오차를 감안해야 돼. 얘는. 근데 나중에 가면은 뭐 실외도 이런 것도 배울 거고요. 실내 구간 이런 것도 배울 거고요. 뭐 실내 구간 96% 신뢰할 수 있어. 실내 구간.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96%. 이 통계치는요. 96%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4%의 오차를 감안합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통계는요. 사람이 인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학은요. 이과가 아니야. 아 그래서 대부분의 통계학과는요.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과가 다 문과로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통계학이 이과로 있는 학교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서울대요. 서울대요. 서울대는요. 수학과랑 통계학부를 다 합쳐서 하나로 합쳐서 수리통계학부라고 처음부터 수험생을 모집을 합니다. 서울대를 뺀 나머지 학과는 전부 다 통계학과가 문과학과예요. 역시. 그래서 경영학과 가면 경영통계학이라는 걸 배우는 게 이런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마케팅 조사를 했을 때 그 마케팅에 해당되는 뭔가 수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막 분석하는 걸 배우는 게 통계학입니다. 통계학은 또 어디서 배울까요? 이 통계학이 스포츠. 공대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지.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요. 왜요? 어디로 봤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양자역학 때문에 그래요. 양자역학이 뭐야? 확률이잖아. 그리고 양자역학에서 배우는 너네가 그 전자 모델 할 때 S 오비탈, P 오비탈 그게 뭐냐면은 확률 밀도 함수야. 아 그래요? 그 막 그런 거 있잖아. 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자는 주변 돌고 있죠. 돌고 있다고 배우죠. 그걸 이제 나중에 오비탈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해서 배우는데 그 오비탈의 개념이 뭐냐면은 정의가 전자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라는 거를 보여주는 확률 밀도 함수야. 오비탈의 정의가요. 이거야 이거 확률 밀도 함수. 근데 그게 어떻게 돼 있겠어? 연속 확률 분포를 띄고 있으니까 전자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거. 그걸 확률 밀도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바로 오비탈이라는 개념입니다. 양자역학 때문에 지금 너네가 통계를 배우는 거야. 왜? 그래야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거든. 오비탈. 확률 밀도 함수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이걸 뭐라 그래? 확률 질량 함수라고 배우지.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 확률 질량 함수는요. 여기 있는 이산 확률 변수에서 대응되는 개념인 거고요.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 변수가 연속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상태의 분포를 나타내는 집단에서 그 어떤 값들을 매핑했을 때 그거를 확률로 보여주는 거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PDF라고 부릅니다. 그 PDF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불러요. 진짜 density.
밀도, 진짜 연관이 없네요.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가시면요, 전자과, 컴공과 하시면은 전공 선택 과목에 이게 있습니다. 전공 선택이 아니라 전공 저기 필수 과목. 뭐하지? 어디 가는 너도 거야? 경제학과 가자. 그래서 어디 가는 거야? 컴공과랑요. 그 다음에 저기 전자과, probability and random variable. 코로나가 이미의 변수. 확률과 랜덤 변수, 확률 변수야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첫 인트로덕션이. 이걸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요 전공 필수 과목으로 배웁니다. 비싸요 배우면서요. 진짜 어려워.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름만 바뀌어져 있습니다. 경영통계학, 경제통계학. 저게 이 내용이에요. 잘 싸. 근데 경제 경영은 재밌어요. 똑같아요 배우는 건요. 근데 이름만 경제가 다르더라. 들어가면 재밌어요. 경제적 요소가 조금이라도 하는 데 있으면 재밌어요. 나중에 가면요 이렇게 적분 나와요. 통계예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피싸 보세요 한번 이따가요. 나중에. 모든 거에 경제적 요소가 들어간다. 즐거움이 추가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포를 따릅니다라는 게 일단은 대표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는 거고요. 그럼 봐봐요. 확률 분포 중에서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지. 이산 확률 분포야. 그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항 분포. 독립 시행을 확률을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로 따르고 있는. 자 그리고요. 지금 내가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있어. 이걸 왜 배우냐면은 확률 변수라는 거를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걸 배울 때요. 자 봐봐. 이제 이거는 또 개념입니다. 개념만 하다가 끝나려나? 그럴 기회가 문제 앞으로 돼요. 문제 풀어야 되는데. 누구 마음대로요? 왜요? 근데 통계는요 사실상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 이게 뭐만 너네가 통과하면 되냐면 앞에 있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막 중복조합 나오고 막 그 앞다음에 저기 뭐냐 그 조건부 관계 이것만 띄워주면 돼. 중국. 아니요 이제 통계부터는요 중복적 그렇게 어려운 개념의 확률 구한 게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부터는요 용어가 막 쏟아지고요 다 암물지야. 싸그리 다 암기야. 봐봐. 망이네. 자 확률 변수를요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각각의 확률 변수가 n개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 질량 함수가 정의가 될 텐데요. 자 1번에 대응되는 확률이 P1, P2, P3, Pn. 그럼 이 녀석들의 합들이 다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일단 요거는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전체 샘플이 몇 개예요? n개. n개가 들어가겠지. 그치? 그럼 봐봐요. 이제 이런 내용을 정의를 할 거야.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가 뭡니까? 입시. 아니에요. 이 2는요. expression. expectation, 경험? value. 아닌가? 오. 예측. 우리나라 말로는 기대값이라고 부릅니다. 기대값. 아이 맞춤. 기대값. 그치. 기대값. 뭔가 기대하는 값이라는 거네. 이게 니네가 알고 있는 뭐냐면요. 이게 평균입니다. 예. 이게 평균이야.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잘 봐봐. justice. 자. 봐봐. 이게 도수분포표로 만약에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자 1번 값을 갖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뭐 F1 그러니까 F1명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F2명 있는 거야. 도수분포표 같은 거로 표현한 거야. 빈도수 X1이 나올 개수가 F1이야 F2야 F3야. 그러니까 동전을 만약에 던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치? 그럼 동전이 전체 나오는 앞면이 나온 평균 값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100번을 던졌을 때 동전이 도대체 몇 번 나옵니까? 라는 거를 평균 값으로 구하고 싶은 거야. 야. 봐봐. 내가 n번 던졌지? n번 던졌지? 그치? 뭐 동전이 막 한 번 나왔을 때 이게 빈도가 몇 번 던졌을 때 몇 번 나왔어?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x1, f1.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번
던졌는데 뭐 몇 번 나왔어. 한 번 던진 게. 아, x to f. 이 f는요 프리퀀시의 약자야. 프리퀀시. 빈도수. 예, 빈도수. 그러니까 만약에 뭐 몇 명이 해당됩니까? 몇 명이 해당됩니까? 몇 명이 해당됩니까?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x3, f3. 띠리리리리 xn, fn. 이게 너네가 알고 있는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지. 근데 여기 있는 요 x1은요 도수분포표였다면 계급값이야 사실상 그게. 아니 이거 왜 이러는 거지? 65kg 이상 70kg 미만이야.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이 F1에 속하는 애들이 65.5kg인지 65.7kg인지 그걸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이 계급 안에서의 대표값을 설정을 하면은 이 계급의 계급값이 이거랑 이거의 딱 가운데 67.5kg이라는 거지. 그거를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몇 명이 됩니까? 몇 명이 됩니까? 몇 명이 됩니까? 몸무게의 평균치를 만약에 구하고 싶다는 거지. 그럼 봐봐. n분의 f1이 쉽게 말하면요 뭐냐면은 그 몸무게가 나올 확률인 거야 그게. 그치? 그 몸무게가 나올 확률인 거야. 이게 p2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이거를 내가 n으로 다 나누게 되면요 x1 p1 x2 p2 x3 p3 xn pn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이지. 그 평균을 확률 분포에서요 우리가 다른 말로 쓰는 거야. 기대값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씁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이 얼마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 x가 나올 평균치가 얼마입니까? 라는 거를 이렇게 통계학에서 바꿔서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씁니다. 시그마 i가 1부터 n번까지 xi pi.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평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요. 원리 뭔지 알겠습니까? 확률 분포가 나왔을 때요. 확률 변수랑 그 확률 질량 함수를 각각 곱해서 그 개수를 싹 다 나열해서 더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기대값이라는 개념이야. 평균이야 그게. 봐봐. 이걸 이렇게 쓸게요. 왜 이거를 평균을 스몰 m이라고 쓰는지 알죠? 평균이 영어로 뭐냐면요. mean이에요. mean. 의미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평균을 영어로 mean이라고 씁니다. mean value. 그래서 소문자 m이라고 써요. 그쵸? 자, 그리고 대표값 중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게 distribution이야. 분포. 그럼 봐봐. 평균이 똑같아. 누가 더 고라요? 그러니까 누가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덜 높은 거야. 잠깐만. 설마. 얘는 널찍하게 분포되어 있지. 고르게.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고름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값이 뭐냐면요. 이거를 우리가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분산. 분산. 영어로는 variance라고 불려요. variance. 그럼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건요. 흩어진 정도가 되게 크게 되었기 때문에 분산값을 계산하면은 그게 되게 큰 값으로 나옵니다. 근데 얘는요 어때요? 평균에 몰려있지. 그치? 그럼 얘는 흩어진 정도가 작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해요. 고르게. 이게 우리나라 말이라 조금 어려워서 그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널찍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고르게 분포가 되는 게 아니야. 여기서 고르다라는 거는 평균에 어떻게 하면 밀집돼 있습니까? 라는 거야. 이게 더 편차가 작은 거지. 그럼 고르게 분포되는 거야. 반대로 알고 있어요. 고르다는 건 약간 골고. 그러니까 그게 한국말이잖아. 골고루 분포돼 있다라는 게요. 평균에 몰려 있습니까? 아니면 평균에 퍼져 있습니까? 라는 개념이야. 뭐야? 평균 쪽에 몰려 있다라는 걸 고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용어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게 기대값이야. 니네가 알면. 그럼 이제 우리가 분산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지. 그럼 봐봐요. 봐봐요. 얘들아. 편차라는 건요. 편차라는 건요. 이 뜻이야. 확률 변수에서요. 확률 변수의 각각의 값들에서 평균값을 뺐다라는 뜻이야. 뭔지 알겠습니까? 어? 그 봐봐. 편차의 합들은 얼마가 나와요? 한참을 신고하는. 편차의 합 편차의 합은 얼마가 나와요? 1.
0 0 나와요. 0 나와.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그거 49. 과학, 사회라고 하면 이렇게 그거 한번 40. 해볼게요. 8점 넘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73. 자, 국어, 영어, 수학, 네, 과학, 일곱 수학을 각각 100점 만점 중에서요. 뭐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49. 뭐 이 녀석이 뭐 50점, 뭐 이 녀석이 뭐 70점, 그 다음에 수학이 뭐 90점, 그 다음에 60점. 15점. 이 녀석이 60점, 사회. 그 다음에 30점. 이 녀석도 60점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평균이 얼마 나옵니까? 계산해보세요. 332니까 66. 66 나와요? 66? 자, 봐봐요. 50에서 66을 빼면은 얼마나 나와요? 16. 마이너스 16이 나오지. 플러스. 아 맞아 기억난다 저거. 이거 하면 얼마 나와요? 플러스 4점 나오죠. 얘 계산 90에서 66 평균값 빼면 얼마 나와요? 14. 14? 24?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6 나오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이거에서 마이너스 6 나오지. 봐봐. 0. 편차야 이게. 이게 편차야. 편차를 다 합하면 얼마가 나와요? 0. 0 나오지. 오. 그치, 0이 나오지. 그래서 편차의 합이 0이기 때문에 편차를 그냥 계산하게 되면은 흩어진 정도를 알고 싶은데 그걸 알 수가 없어. 표준 편차. 그러니까 그 편차를요 제곱을 합니다. 이렇게요. 아 맞아 기억난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게 표준 편차 아니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에요. 아 표준 편차는 뭐지? 그 분산의 제곱근을 씌운 게 뭐냐면은 그게 표준 편차입니다. 오 기억난다. 기억나요? 이거 중3 통계에서 했던 내용인데. 중3에서 했어요 그거. 네. 그래서 뭐였지? 그래서요. 봐봐요. 편차가 이렇게 나와있지. 이게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편차랑 표준. xi-m의 전체 제곱에 pi의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계산을 한 게 확률 변수 x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분산이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메리언스라고 부르고요. 자, 그럼 확률 변수 x에 대한 표준 편차는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금 표준 편차는 그냥 편차가 양수가 된 거예요? 네? 그러게요. 편차랑 표준 편차는 그냥 똑같은. 그래서 표준 편차는 항상 양수로 나와요. 그냥 양수인 것만 다른 예, 다 양수만 나옵니다. 표준 편차도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숫자는 달라지는 게 없고 그냥 부호만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편차의 합을 구하게 되면 0이 나오니까 의미가 없어. 계산을 다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흩어진 정도를 알아야 되는 거라서요. 그거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분산은요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이거를 계산을 할 때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거 외워야 돼. 이렇게도 계산을 합니다.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 평균의 제곱을 뺀 걸로 계산을 해도 돼요. 뭔지 알겠어요? 이는 MC. 그럼 봐봐 이게 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요 이걸 일단 전개를 하면 되죠.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자 이거 전개해볼게. xi의 제곱에 pi를 전개를 할 거고요. 빼기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2m xi pi 이렇게 쓸 수 있지. 그 다음 얘는요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m제곱 pi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보입니까? 네. 그럼 이게 뭐야? 편차. 별량 확률 변수에 해당되는 이 별량이지. 그 별량의 제곱에 pi를 하나씩 곱한 거니까 그럼 이게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고요. 확률 변수를 x의 제곱으로 우리가 썼을 때 그 x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지 이게. 그 기대값에서요. 봐봐. 얘 이제 계산하면 어차피 이게 뭐야 이게? 어차피 EM은 시그마 입장에서 전혀 아무짝에 쓸모없는 상수지. xi, pi가 뭐였었어? 이게 평균이잖아. m. 그러니까 2m 곱하기 m이니까 2m 제곱이 되고요. 그치? 시그마가 얘는요. pi는 m 제곱은 상수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m 제곱에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pi. 네. 이게 뭐야? 확률을 1이가 그냥 1. 다 더한 거지. 1이지. 그 m 제곱이니까 플러스 m 제곱. 그래서 별량의 제곱의 기대값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과 똑같이 계산이 된다라는 거를 중3 때 배웠을 거야. 저걸 배웠다. 예.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잖아. 배웠다니까요 이거. 진짜 3학년 2학기 내용이잖아. 이수준 통계야. 마지막 시험 89점. 이수준 지린다. 됐어요? 요렇게요. 자, 그리고요. 봐봐. 이게 이제 기본 뼈대야. 이게 기본 뼈대야. 오늘은 그냥 개념만 할게 이렇게. 다음 시간에 문제를 좀 많이 근데 풀겠습니다. 이거 뭐 종이에 적힌 거 있으셔? 영상 올려줄게. 영상 올려. 영상을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풀 때마다 그거 풀면은 기억이 나고요. 어차피 여름방학 한 달 지나고 나면 또 리셋돼. 이 내용이 되게 휘발성이 엄청 강해. 통계 쪽이. 시발성. 진짜 블랙타일이야. 오. 그게 뭐예요? 블랙타일 고급 용어잖아요. 휘발성이 강한. 되게 휘발성이 강한다는 거예요. 좋아했어. 통계가. 그러니까 처음 받아들일 때는 되게 이해가 탁탁탁 잘 되고 쫙쫙쫙 쓰가 되는데 하루만 지나면 다 까먹어. 자주 봐야 돼요. 교과서 본문을 5번 정독하면 머릿속에 다 들어. 다행인 거는 니네가 확통을 여기 확통 보시는 분들이 없네요. 아씨. 아씨.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야. 그리고 이거를 수식으로 암기하면 안 되고 말로 기억해야 돼. 별량의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게 분산이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분산의 정의야. 그거를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변형해서 구할 수 있다고요.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값으로 계산해도 분산이 된다는 거고, 표준 편차는 분산을 알고 있으면 자동으로 구해지는 거지. 그냥 제곱근이니까. 됐어요? 네. 자, 봐봐요. 하나만 더 할게요. 티라미수케. 티라미수케. 달콤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봐봐요. 확률 변수에다가 뭔 짓거리를 할 거냐면은 이 짓거리를 할게요. 원래 나와 있던 확률 변수에 a배를 뻥튀기 하고요, b를 더해준 거야.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원래 확률 변수에다가 내가 10씩 더했어. 그럼 이게 마치 무슨 뜻이냐면은, 평균이 10이 늘어나는 거. 그렇지. 원래 평균 점수에 10점이 다 올라가겠지. 왜 그럴까요? 나눴을 때 상공고 시험을 봤어. 40점씩 다 선생님들이 원점수가 너무 낮으니까 평균을 높이기 위한 뭐라 그러지? 그 꼼수로 야 10점씩 기본 점수 다 줄게. 그럼 평균이 어떻게 되겠어요? 10점씩 전부 다 올라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 평균의 10점이 똑같이 더블로 같이 추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 2배씩 2배씩. 야, 원래 점수의 2배씩. 그럼 평균값도 어떻게 되겠어? 2배. 2배로 늘어나겠지. 10배씩 늘어나지. 그냥 전체 더한 거에 200. 그럼 봐봐요. 2배 늘리고 10점 추가됐어. 어떻게 되겠어요? 20 아니지. 같이 전체 평균의 A배가 되고요. 평균이 전체 B만큼 올라가겠지 다. 뭔지 알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자, 다 10점씩 줬어. 그리고 2배예요. 흩어진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지. 이거는 10점을 더해줘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2배씩 올렸어. 어떻게 되겠어? 네 넓어져요. 넓어지지. 더 넓어지지. 몇 배로 늘어질까? 4배. 왜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2배씩 늘렸으면 다 기억난다, 뻥튀기 기억난다. 제곱시켜갖고 4배씩 되겠지. 그래서 이게 제곱배로 튀어나왔어요. 4배의 원래 분산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봐봐. 확률 변수에 a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이 녀석은 a제곱의 원래 분산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요. 뒤에 B는 어디가 똑같아 얘는 더해주나 마나 어차피 흩어진 정도는 변화가 없다. 됐죠? 그럼 뭐 표준 편차는 뭐 똑같겠지. 이거
최고의 제곱근이니까 그냥 a배만큼 변하겠죠. 이렇게. 그런데 조심해야 돼. 절대값이야. 표준편차는 양수니까요. 뭔지 알겠습니까? 이게 제곱이 되면은 이게 양수가 돼야 되지? 그치? 이게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뭔지 알겠습니까? 이게 어떤 기대값, 그러니까 어떤 분포도가 있을 때요. 그 분포가 나타내는 집단의 숫자를 분석하는 대표값들 3개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3개로만 보겠다라는 거야. 통계학에서.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럼 봐봐. 이제 마지막.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 NP. 그리고요, 봐봐. 이거를 쓸 때요, 책에서 보면은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그 x가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요, 얘를 이렇게 물결로 표시하는 게 표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는 뜻의 표기법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물결로 이렇게 표기해요. 그럼 봐봐요. 확률 변수가 만약에 여기 뭐 NC야 독립시행으로 확률들이 쫙 표현되잖아. 그럼 그 녀석들도 나름대로 이 평균과 분산과 이 표준 편차가 있겠지. 그치? 맞아요? 이거를 다 나열했을 때 이걸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외워야 돼. 이게 만약에 100번 나열됐다고 생각을 해봐. 이것도 졸라 짜증나는데 그게 확률 질량 함수가 NCR 막 컴비네이션으로 막 거듭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자살이라는 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거가 잘하려고.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할 필요 없어. 증명이 막 팩토리얼 나오고요. 막 난리가 납니다. 할 필요 없어요. 증명.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으면요.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외워야 돼요. 자, 어떤 n번을 시행했을 때 그 확률 변수가 몇 번 일어납니까? 라는 걸 나타내는 확률이 P라 그랬었지. 그치? 자, 평균은요, 기대값은요, 이게 평균이야. NP. 횟수랑 그냥 확률을 곱하면 그게 기대값이에요. 그럼 분산도 있겠지, 분산. 분산은요, NP까지는 똑같은데요. 1-그 반대되는 여사선의 확률을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래서 또는 이렇게 쓰게 돼요. P 플러스 Q가 확률이 합이 1이니까 이 녀석 1-P를요 NPQ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교과서마다 표기법이 조금 다른데요. 보통은 NPQ라고 표현해놓고 밑에다가 다음 P랑 Q의 합이 1입니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요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는 과정은 NP, NPQ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되냐라는 걸 증명하라 그러면은 NCR 막 써놓고 시그마 취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한 10줄 정도 증명을 해야 돼. 할 필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일부 고등학교, 휘문고 같은 데서는 그걸 증명하는 거를 증명 과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그거를 출제를 하는 학교도 있어요. 성공고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해서 이거를 외울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냥 이게 그렇게 나오니까 얘는 암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문제일 때 이항 분포를 따르면 돼요. 이항 분포. 그리고 이 이항 분포 NP, NPQ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 얘가 나와. 저 이항 분포랑요 이 정규 분포가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이 n의 횟수가요 한 10,000번 정도 일어나. 10,000번을 나열해야 되지. 대략적으로 봐봐. 확률은 뭐라 그랬어요? 대충이지. 그래서 저 이항 분포가요, 이게 n이 졸라 큰 값이라면은 정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릅니다 라고 해서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로 쟤를 바꿔서 해석을 합니다. 변환했어요. 확률은 분사니까, 평균은 근사값이니까요. 대충 알면 됩니다. 예측만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오차가 어느 정도 가만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거를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 녀석이 n이 되고요. 나중에 이 녀석이 시그마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정규 분포의 표기법은요, 정규 분포가 영어로 뭐냐면은 정규, 보통이라는 뜻이거든요. normal.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야. 저게. 그래서 노멀의 약자를 따서 n이라고 쓰고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라는 표기법을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얘는요 표현을 할 때 얘는 몇 번 시행해서 그 몇 번의 확률이 일어납니까 라는 걸 표현했었지.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는요 m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씁니다. 이건 정이야. 그렇게 쓰자고 약속을 한 거니까. 왜요? 정규 분포에서 중요한 거는 평균과 얼만큼 퍼져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 됐어요? 이게 개념 단위. 하지만 머리에 너무 빡센데 근데. 여기까지 여기 다 한 거야 지금 이거 한다는 의미는. 근데 확률보다 어려운데요? 아니 이거 다 암기예요. 싸그리 다 암기하는 겁니다. 이 싸그리 다 암기야. 확률 한 여기까지. 확률은요 그냥 개념만 들으시고요.